제7화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키는 순대 한 접시. 가게를 청소하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지. 깨끗해진 테이블은 더 이상 그냥 테이블이 아니었고 내가 닦아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 물론 난 여전히 불친절했고 가게는 한산했지. 내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분명했어. 그날 오후였지. 어중간한 시간. 양복 차림의 사내가 가게로 들어왔어.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딘가 잔뜩 지쳐 보였지만 애써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눈에 보였지.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을 한가득 짊어진 사람들 특유의 위태로움. 그런 게 느껴졌다고. 순대 1인분. 남자는 깨끗해진 테이블을 보고도 별 반응 없이 간결하게 주문했어.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지. 그냥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가장 만만한 메뉴를 고른 사람 같았어. 난 늘 하던 대로 김이 식은 찜통으로 향했지. 그 안에는 비린내가 살짝 올라오는 표면이 말라붙은 순대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 그걸 집으려던 순간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 또다시 그 감각,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면서 눈앞에 순대가 가짜라고 외치고 있었지. 이건 생명력을 잃은 모형에 불과하다고. 내 시선이 양복 입은 사내에게로 향했어. 그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의 무너진 자존심과 깊은 패배감이 보였어. 마치 엑스레이라도 찍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진짜를 줘야 해. 난 찜통에 순대를 그대로 둔 채 영업용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어. 그곳에는 내가 언젠가 나중에 혼자 술안주나 해야지라며 사다 둔 진공 포장된 고급 찰순대가 있었지. 내가 왜 이런 비싼 걸 사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내 손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꺼내 들었어. 내 몸은 완벽한 요리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지. 먼저 찜통에 물을 갈고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순대를 채반에 올렸어. 순대의 겉면이 터지지 않도록 속까지 온기가 완벽하게 전달될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지. 진짜는 그 다음부터였어. 순대 접시의 완성은 간 허파 같은 내장이 있잖아. 난 미리 삶아둔 퍽퍽하고 질긴 내장 덩어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지. 대신 식자재용 냉장고에서 신선한 생돼지 간과 허파를 꺼냈어. 이것 역시 내가 왜 사뒀는지 모르는 물건이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하진 않았지. 난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잡내를 잡기 위해 된장을 조금 풀고 대파잎과 생강 한 조각을 넣었어. 물이 끓자 허파와 간을 순서대로 넣어 삶기 시작했지. 너무 오래 삶으면 간은 퍽퍽해지고 허파는 질겨져. 내 몸은 초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며 간이 가장 부드러운 크림 같은 상태가 되는 순간 허파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정확히 건져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내장은 잡내 하나 없이 구수한 향기만 풍기고 있었지. 마지막 디테일은 소금이었어. 보통 분식집에서는 그냥 흰 봉투에 담긴 맛소금을 내놓잖아. 하지만 내 손은 달랐지. 난 마른 팬에 굵은 천일염을 올려 타지 않게 살살 볶았어. 습기가 날아가고 소금의 쓴맛이 사라지며 고소한 향이 올라왔지. 난 볶은 소금을 절구에 넣고 통깨와 후추 약간을 더해 직접 빻기 시작했어. 고소하고 짭짤한 차원이 다른 찍어 먹는 소금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지. 난 잘 쪄진 순대와 완벽하게 삶아진 간, 허파를 정갈하게 썰어 깨끗하게 닦은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았어. 마치 고급 요리처럼. 그 옆에는 방금 만든 특제 소금을 작은 종지에 담고 서비스라며 어제 만들어 둔 따끈한 어묵 국물까지 한 그릇 곁들였지. 순대 나왔소. 양복 사내는 고개를 돌렸다가 순간 흠칫했어. 그가 생각했던 비닐에 대충 담아주는 그런 순대가 아니었거든. 정성껏 차려낸 하나의 요리였지.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난 이미 내 자리로 돌아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 남자는 포크로 간 한 조각을 집어 소금에 살짝 찍어 입에 넣었어. 그리고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지. 퍽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간은 입안에서 부드러운 크림처럼 녹아내렸어. 비린내는 전혀 없고 고소한 풍미만이 가득했지. 뒤이어 맛본 순대는 찹쌀의 쫀득함과 속 재료의 다채로운 맛이 살아있었고 허파는 부드럽게 씹혔어. 무엇보다 이 모든 맛을 완성하는 것은 소금이었지. 평범한 소금이 아닌 짠맛 너머의 깊은 고소함과 정성이 담긴 맛. 남자는 허겁지겁 순대를 먹기 시작했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맛보며 먹는 것 같았지. 그는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했어. 10년 넘게 청춘을 바친 곳이었지만 그는 숫자 몇 개와 함께 너무나 쉽게 정리되었지. 그 후로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 PC방과 공원을 전전했대. 그에게 세상의 모든 음식은 모래알 같았다고 했어.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씹어넘길 뿐이었지. 스스로가 실패자, 나고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근데 이 순대는 달랐지. 누가 봐도 허름한 분식집에서 단돈 몇천 원짜리 순대를 이렇게까지 정성껏 만들어 내놓다니.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 존중이었지.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생판 모르는 분식집 주인이 만들어준 이 음식에는 자신을 향한 온전한 존중과 정성이 담겨 있었던 거야. 동정도, 위로도 아닌 한 인간에 대한 묵묵한 존엄의 맛. 남자는 순대 한 접시를 다 비우고 따뜻한 어묵 국물로 속을 달랬어. 그러자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던 패배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 그래, 회사에서 잘렸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지.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인데. 그는 순대 한 접시에서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던 거야. 얼마요? 4,000원. 남자는 10,000원을 내밀며 말했어. 잔돈은 괜찮소. 정말 잘 먹었소. 그는 처음 가게에 들어설 때와는 달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문을 나섰어. 난 남자가 남기고 간 6,000원과 깨끗한 접시를 바라봤지. 이제는 익숙해진 그 감정이 오늘은 유독 묵직한 만족감으로 다가왔어. 난 무너진 한 남자의 자존심을 순대 한 접시로 일으켜 세워준 거였지. 제8화 과거와의 이별. 낡은 메뉴판.
양복쟁이가 떠나고 난 뒤 난 한참 동안 가게 안에 서 있었어. 깨끗하게 비워진 순대 접시, 그 옆에 놓인 6,000원. 그리고 내 가슴속을 채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묵직하고 단단한 만족감. 난 그저 순대를 내놨을 뿐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 난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쳐다봤어. 내 눈에 들어온 건 손으로 대충 써서 코팅한 낡은 메뉴판이었지. 떡볶이 3,000원, 순대 4,000원, 어묵 2,000원, 삐뚤빼뚤한 글씨, 얼룩덜룩한 손때. 저 메뉴판은 이 가게의 과거이자 바로 나 자신이었어. 맛없는 음식, 불친절, 절망. 모든 게 저 세 줄의 글씨 안에 압축되어 있었지. 난 저 메뉴판을 보며 매일같이 생각했어. 그래, 난 고작 이런 거나 파는 인생이야. 라고. 저 메뉴판은 내 실패의 증거이자 내 무력함의 상징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 지난 며칠간 내가 내놓은 음식들은 저 메뉴판에 적힌 것들이 아니었어. 첫날의 라면, 둘째 날의 떡볶이, 셋째 날의 어묵 국물, 그리고 방금 전이 순대까지. 그 음식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였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었지만 분명히 내 손을 통해 세상에 나왔어. 난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벽에 붙어있던 메뉴판을 떼어냈어. 코팅된 종이가 병에서 떨어지며 쩍 하는 소리를 냈지. 마치 내 과거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소리 같았어. 난 메뉴판을 들고 내려와 그걸 가만히 들여다봤지.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었던가. 난 이걸 방패 삼아 세상과 싸웠고 이걸 핑계 삼아 내 인생을 포기했었지. 난 고작 떡볶이나 파는 놈이니까 이따위로 살아도 돼. 라고. 근데 이젠 아니야. 난 더 이상 이 메뉴판 뒤에 숨을 수가 없었어. 숨고 싶지도 않았지. 난 메뉴판을 반으로 접었어. 그리고 또 반으로 접었지. 딱딱한 코팅지가 힘겹게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 난 그걸 그대로 가게 구석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 후련했냐고? 아니, 오히려 불안했지. 내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를 내 손으로 부숴버린 기분이었거든. 이제 난 뭘 팔아야 하지? 얼마를 받아야 하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 난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돛담배 같았지. 메뉴판이 사라진 자리에는 누렇게 변색된 벽지가 속살처럼 드러나 있었어. 텅 비어버린 그 공간이 꼭 내 마음속 같았지. 뭘로 채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이고 연기를 길게 내뿜었지. 연기가 텅 빈 벽 앞에서 흩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 어쩌면 이게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정해진 것 하나 없는, 그래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낡은 메뉴판을 버린 순간 난 비로소 과거와 이별하고 진짜 나로서의 첫걸음을 떼고 있었던 거야. 비록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어. 내 손에는 아직 내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그 힘이 나를 어디론가 이끌어 줄 것만 같았지. 제9화, 새로운 시작, 오늘의 메뉴. 낡은 메뉴판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나니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오히려 텅 비어버린 벽을 보고 있으니 불안감만 더 커졌지. 지난 며칠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그 꿈에서 깨어난 지금 난 다시 아무것도 아닌 김성호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 난 텅 빈 벽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담배만 태웠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사를 계속하려면 메뉴판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뭘 팔지?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 기적 같은 맛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건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 그놈의 각성인지 뭔지가 발동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지. 그럼 메뉴판에 뭐라고 써야 하지? 손님의 사연에 따라 주방장 마음대로 나오는 음식.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욕할 게 뻔했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 지난 몇 년간 난 단 한 번도 내 가게나 내 인생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뿐이지. 근데 이젠 그럴 수가 없었어. 내 손이 만들어냈던 그 음식들. 그 음식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거든. 젠장, 모르겠다. 난 결국 생각하기를 포기했어. 어차피 내가 머리를 쥐어뜯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었으니까.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난 그저 이 능력이 선택한 숙주일 뿐이었지. 그렇다면 그냥 이 운명에 모든 걸 맡겨보는 수밖에. 난 가게 구석에 처박아 뒀던 라면 상자를 뜯어서 평평한 골판지 한 조각을 만들었어. 그리고 창고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굵은 매직 하나를 찾아왔지. 뭘 쓸까? 한참을 망설였어. 수십 가지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지. 그러다 문득 그냥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군. 어차피 결정권은 나한테 없었으니까. 내 손이 움직였어. 정성스러운 글씨체는 아니었지만 또박또박 힘주었었지. 오늘의 메뉴, 딱 6글자. 그게 전부였어. 무슨 음식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 이건 메뉴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이었어. 난 이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가져와라. 그럼 내 손이 당신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세상에 대한 백기투항이자 내게 깃든 정체 모를 힘에 대한 기묘한 신뢰의 표현이었지. 난 그 골판지를 예전 메뉴판이 있던 자리, 누런 벽지 위에 투박하게 붙였어. 텅 비어 있던 공간이 채워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지. 과연 이걸 보고 음식을 주문할 사람이 있을까? 혹시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예전에 맛없는 떡볶이나 내놓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 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지.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렇게 어설프고 불안하게 시작되고 있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가게 문이 열렸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오늘의 첫 손님, 그리고 내 새로운 메뉴판의 첫 번째 시험대였거든. 가게로 들어온 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였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 둘은 가게에 들어와서도 서로를 쏘아보며 말싸움을 멈추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거길 계약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럼 어떡해. 지금 우리 가진 돈으로 여기가 최선이잖아. 오빠는 현실 감각이 없어. 현실. 너랑 얘기하면 숨이 막혀. 결혼이 무슨 비즈니스야. 그럼 이게 장난 같아. 평생 살 집인데. 살벌한 대화 내용으로 보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인 것 같았어.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도 씩씩거리다 벽에 붙은 내 새로운 메뉴를 발견했지. 뭐야, 이 가게는 메뉴가 이게 다야.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어. 남자가 자포자기한 듯 소리쳤지. 됐어. 아무거나 시켜. 여기서 뭘 먹든 우리 상황보다 나쁘겠어. 저기요. 그 오늘의 메뉴인지 뭔지 2인분 줘요. 그 순간이었어. 남자의 마지막 외침. 그 말에 담긴 깊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내 잠자던 감각을 또다시 깨웠지. 우리 상황보다 나쁘겠어. 그 말이 내게는 일종의 주문처럼 들렸거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주문이었지. 제10화. 다툼을 잠재우는 조화. 잔치국수. 남자의 외침이 가게 안을 울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익숙하지만 새로운 감각이 피어올랐어. 이전까지는 슬픔이나 절망 혹은 분노 같은 격한 감정에 반응했다면 이번에는 달랐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날카롭게 대립하는 불협화음. 그 갈등의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어. 화합. 이들에게는 조화로운 음식이 필요하다. 내 머릿속에 내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어. 잔치국수. 결혼식 같은 좋은 날 기쁨을 나누어 먹던 음식. 한평생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가 담긴 음식이지. 지금 저렇게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음식이었던 거야. 내 몸이 주방으로 향했어. 내 손놀림은 한편이 교양곡처럼 막힘이 없었지. 먼저 맑은 멸치 육수를 정성껏 우려냈어.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국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불 조절에 온 신경을 집중했지. 끓는 물에 소면을 부채처럼 펼쳐 넣어 삶았어. 면이 서로 들러붙지 않게 젓가락으로 가볍게 저어주고 거품이 끓어오를 때마다 찬물을 부어 면의 탄력을 극대화했지. 완벽하게 삶아진 면은 즉시 차가운 얼음물에 헹궈 전분기를 제거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완성했어. 잔치국수의 활용점정은 오방색 고명이었지. 내 손이 신들린 듯 고명을 준비했어. 얇게 부쳐낸 노란 계란 지단, 가늘게 채 썬 주황색 당근, 기름에 살짝 볶아 숨을 죽인 초록색 애호박, 간장 양념에 재워 볶은 갈색 표고버섯, 그리고 검은색 김가루까지. 내 칼질은 기계처럼 정교했고 각 재료의 색과 맛을 살리는 내 솜씨는 완벽했지. 마침내 커다란 백자 그릇에 따끈한 육수와 사리를 담고 그 위에 오색 찬란한 고명을 가지런히 올렸어. 마치 한 포비 그림 같았지.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양념장을 작은 종지에 따로 담아냈어. 오늘의 메뉴 나왔소. 싸우다 지쳐있던 남녀는 눈앞에 놓인 잔치국수를 보고 할 말을 잃었어. 그들이 예상했던 분식집에 조잡한 음식이 아니었거든. 너무나 정갈하고 아름다웠지. 알록달록한 고명의 조화로운 모습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험악한 기운이 조금 가시는 듯했어.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국물부터 맛보았지. 맑고 깨끗하지만 깊은 감칠맛이 느껴지는 국물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며 싸움으로 긴장했던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어. 이어서 탱글한 면발과 아삭한 채소, 부드러운 지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지.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의 재료들이었지만 어느 하나 튀는 것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 그 조화로운 맛은 두 사람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주었지. 왜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는가? 서로의 다름을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었던가? 집 문제, 돈 문제에 치여 서로를 핥히고 상처 줬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지.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 미안해, 오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현실적인 건 너인데 내가 너무 꿈만 쫓았어. 그들은 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이야기했어. 국수는 식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지. 식사를 마친 그들은 계산대 앞에 나란히 섰어.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 저, 얼마예요? 난 잠시 고민했어. 처음으로 내가 가격을 정해야 했거든. 10,000원. 네, 2인분에 10,000원이요.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오늘의 메뉴는 원래 좀 싸. 난 무뚝뚝하게 대답했어. 남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가게를 나섰지. 그들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 달리 서로에게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어. 난 벽에 붙은 오늘의 메뉴라는 글씨를 바라봤지. 난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이 능력이 무엇인지 몰랐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 난 더 이상 실패한 분식집 주인 김성호가 아니었어. 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메뉴를 내어주는 이 가게의 유일한 요리사였던 거야. 그것이 내 새로운 정체성이었지. 제11화, 웃음가면 뒤에 숨겨진 눈물. 오늘의 메뉴라는 규칙이 생긴 뒤, 내 하루는 예측 불가능한 무대가 되었어. 난 더 이상 그날의 주인이 아니었지. 그저 문이 열리고 어떤 손님이 들어와 어떤 음식을 명령할지 기다리는 배우에 가까웠어. 이 기묘한 수동성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게 만들었지.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어. 가게를 청소한 덕에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먼지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지. 그 햇살만큼이나 밝은 분위기에 손님이 들어섰어.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였지. 그녀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와, 분식집이 되게 깨끗하네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쾌활한 인사에 난 순간 당황했어. 지금까지 찾아온 손님들은 모두 삶의 그늘을 잔뜩 짊어진 어두운 기운의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이 여자는 달랐지. 구김살 하나 없어 보이는 미소, 친절하고 명랑한 말투.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벽에 붙은 메뉴를 보았어. 오늘의 메뉴, 재밌네요. 그럼 저 그걸로 하나 주세요. 그녀는 기대에 찬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 난 주방으로 향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어.
이상했지. 아무런 감각이 없었거든. 이전 손님들에게서 느껴졌던 절망이나 슬픔, 분노 같은 파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각성 위 스위치가 켜지지 않은 거야. 뭐야, 이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건가? 난 어깨를 으쓱했어. 잘 됐다 싶었지. 오늘은 그냥 평범한 요리사로 맛없는 떡볶이나 대충 만들어주면 될 터였으니까. 내가 냄비에 물을 받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 띠리리링.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어.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 응, 엄마, 나야. 밥, 그럼. 챙겨 먹었지. 걱정 마. 나 돈도 많아. 알바비 들어온 거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엄마 병원비나 보태. 나는 진짜 괜찮다니까. 응, 끊을게. 전화를 끊는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어. 화나던 미소는 간데없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 그녀는 두 눈에 차오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재빨리 고개를 숙여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게 웃고 있었지. 그 찰나의 표정 변화, 웃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 그것을 목격한 순간 내 머릿속에 강렬한 전류가 흘렀어. 스위치가 켜졌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아프게. 이 아이에게는 집밥이 필요하다. 위로가 아닌 진짜 힘이 될 뜨거운 밥. 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영업용 냉장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이었어. 그곳에는 내가 존재조차 잊고 있던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었지. 몇 달 전 어머니가 밥 좀 챙겨 먹으라며 억지로 싸준 김치였어. 당시에는 귀찮고 짜증스러워 처박아 뒀던 그 김치.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완벽하게 숙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보석처럼 보였지. 난 뚝배기를 꺼내 달구기 시작했어.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먹기 좋게 썬 돼지고기 삼겹살을 올렸지.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 고기의 표면이 노릇해지자 난 어머니의 신김치를 듬뿍 넣어 함께 볶았지. 새콤한 김치의 향과 고소한 고기의 지방이 만나면서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군침 도는 냄새로 가득 찼어. 김치가 나른하게 익자 난 그냥 물이 아닌 살뜨물을 자작하게 부었어. 살뜨물은 국물의 텁텁한 맛을 잡고 모든 재료를 부드럽게 감싸는 역할을 했지. 거기에 김치국물 한 국자와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더해 맛의 균형을 맞췄어.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의 마법이었지. 난 뚝배기에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었어. 보글보글, 보글보글. 뚝배기 안에서 김치와 고기가 하나가 되어 깊은 맛으로 변해가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어. 그 소리는 괜찮다,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 찌개가 완벽하게 끓어오를 무렵 난 부드러운 두부와 어슷 대파, 청양고추를 넣었어. 마지막으로 한 소끔 더 끓여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푸짐한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지. 난가치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고봉으로 퍼 부글부글 끓는 뚝배기와 함께 여자 앞에 내려놓았어. 이게 오늘의 메뉴, 김치찌개였지. 제12화, 마음을 보듬는 집밥, 김치찌개. 오늘의 메뉴 나왔소. 여자는 눈앞에서 용암처럼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보고 멍해졌어. 분식집에서 이런 음식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하지만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냄새였어. 고향집 부엌에서 나던 엄마의 냄새. 그 냄새가 훅 끼쳐오자 여자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지. 그녀는 홀린 듯 숟가락을 들었어. 밥을 조금 퍼서 국물에 적셔 한 입 먹었지. 시큼하고 칼칼하고 구수하고 깊은 맛. 수많은 맛이 한꺼번에 혀를 강타했어.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지. 그리움이었고 서러움이었고 위로였어. 서울에 올라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고 했어. 편찮으신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치기 싫어늘 괜찮다고 돈 잘 번다고 거짓말을 했지. 정작 자신은 매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괜찮지 않았던 거야. 하나도 괜찮지 않았던 거지.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던 거야. 따뜻한 찌개 한 숟갈은 그녀가 억지로 쌓아올린 방어벽을 허물어 버렸어.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녀는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 괜찮은 척, 강한 척, 어른스러운 척해야 했던 모든 서름이 뜨거운 찌개 앞에서 폭발한 거지. 난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그냥 그녀가 눈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켜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지. 한참을 울던 여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찌개와 밥을 깨끗하게 비웠어.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지. 마치 엄마의 사랑을 먹듯이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며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음에 잠겨 있었지만 처음 가게에 들어섰을 때의 그 거짓된 밝음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들렸어. 여자가 떠난 뒤 난 주방에 남은 어머니의 김치통을 바라봤지. 늘 귀찮게만 생각했던 그 김치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되었던 거야. 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아주 희미한 고마움을 느꼈어. 그리고 내 손이 만든 이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지. 내 주방은 이제 더 이상 분노의 배설구나 도피처가 아니었어. 웃음 뒤에 숨어 우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지. 난 그 사실이 싫지만은 않았어. 아니, 어쩌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기뻤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난 처음으로 가게를 마감하면서 내일이 기다려졌어.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 내 손은 또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까? 삐걱거리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아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지.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전혀 몰랐지만 말이야.